68세 박영수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거든요.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68세의 몸 상태가 90세였어요. 혈관 나이는 92세였습니다. 같은 날 82세 김순례 할머니가 오셨어요. 14살이나 더 많으신데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은 빨랐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나이 65세, 몸 상태는 60대 중반이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알려준 5가지만 확인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가정의학과 30년 차 전문의 정한성입니다. 7만 명을 진료하면서 확신했어요. 75세가 넘어서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딱 5가지 신호가 보입니다. 랜싯 의학 저널 연구 결과 이 5가지 중 3개만 보여도 90세까지 살 확률 74%, 5개 모두 보이면 100세 확률 89%입니다. 반대로 이 5가지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68세 박영수 씨처럼 주민등록증보다 몸이 20년 더 늙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이 5가지 신호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허리 꼿꼿하게 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손주 결혼식에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게 됩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나이를 적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병뚜껑 테스트입니다. 바로 악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73세 할머니가 정기검진 오셨는데 당시 의료계에서는 혈압과 혈당만 중요하게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6개월 뒤 그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다른 신호가 있었을 거야. 내가 놓친 게 뭘까? 그날 이후 저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세계의학 저널을 뒤지고 해외 논문을 읽고 장수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악력 바로 손님이었습니다. 병뚜껑 한 번에 못 따시는 분들이 3년 안에 큰 병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고 의학 저널 랜싯에서 17개국 14만 명을 조사했어요.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2명은 손님이 약해서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악력이 혈압보다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지금 당장 냉장고 가보세요. 병뚜껑 있는 걸 돌려보세요. 한 번에 딱 열리시나요? 안 열리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80세 김철수 할아버지 기억해요.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병원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깨가 축 처져 계셨어요. 악력을 재봤더니 18kg, 75세 이상 남자 평균이 25kg인데 훨씬 낮았죠. 할아버지는 당시 고혈압약을 3알 드셨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셨고요. 시장 가면 장바구니 들기도 힘드셨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 그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이번엔 꼭 도와드려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할아버지, 매일 아침 병뚜껑만 따보세요. 그리고 시장 바구니 양손에 들고 1분만 버텨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였습니다. 3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 문 여시는 모습부터 달랐거든요.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악력을 재봤더니 24kg, 6kg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고혈압약을 세 알에서 한 알로 줄였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를 때 숨 안 차요. 손주 하나 올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손님이 우리 몸 전체를 바꾼다는 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력은 단순히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심장, 폐, 근육의 건강을 한 번에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손님이 세다는 건 심장도 튼튼하고 폐도 건강하고 온몸 근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손님이 약하면 심장도 약하고 폐도 약하고 근육도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냉장고 가서 병뚜껑 따보세요. 처음엔 안 열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돌리세요. 둘째, 시장 갈 때 장바구니 양손에 들고 1분만 서 계세요. 무거우면 30초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손으로 수건 짜보세요. 빨래 넣을 때 수건 꽉 짜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세집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시면 3개월 안에 악력이 늘어요. 그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도 건강해지고 온몸이 젊어집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7만 명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악력만 좋다고 90세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5위는 통과했지만 4위가 더 무섭습니다. 4위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과 직결된 신호예요. 이게 안 보이면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노인 사망 1순위가 낙상이거든요. 낙상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대부분 이 신호를 놓쳤어요. 4위, 서서 바지 입기 테스트입니다. 바로 균형 감각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한번 해보세요. 벽 안 잡고 서서 바지 입어보세요.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휘청거리시나요? 불안해서 벽을 잡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낙상이 노인 사망 원인 1위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할 때 봤어요. 넘어지신 어르신들이 실려 오시는 모습을요.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척추 손상. 한번 넘어지시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넘어질 위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의 손해와 전정기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손해는 뭘 하는 곳일까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여기가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5,000명을 10년간 추적했어요. 한 발로 10초 이상 못 서는 사람은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84%나 높았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8명이 10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발로 30초 이상 서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52%나 낮았어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77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셨어요. 균형 감각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발로 5초도 못 서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 요즘 집에서도 자꾸 휘청거려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할머니는 당뇨병도 있으셨어요. 혈당 수치가 높았고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해봐요. 매일 아침 서서 바지 입어보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는 연습하세요. 처음엔 벽 잡고 해도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생님, 저 나이에 그게 돼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해요. 믿고 같이 해봐요. 6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균형 감각 테스트를 다시 해봤어요. 한 발로 25초를 서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도 혼자 가요. 걸음도 빨라졌어요. 당뇨약도 줄었고요. 이게 다 서서 바지 입기 덕분이에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우리 몸 전체가 바뀐다는 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서 바지 입기를 하면 엉덩이 근육이 강해져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여기가 튼튼하면 척추를 보호하고 무릎을 지켜주고 낙상을 막아줘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걸음이 빨라지고요. 걸음이 빨라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일 아침 벽 잡고 서서 바지 입어보세요. 한 발로 서는 연습이에요. 둘째,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5초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TV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하세요. 10번만 해도 엉덩이 근육이 강해져요.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시면 3개월 안에 균형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혈당도 내려가고 걸음도 빨라집니다. 박영숙 할머니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위 악력, 4위 균형 감각까지 좋아도 3위가 없으면 90세까지 못 살아요. 제가 7만 명을 진료하면서 발견했거든요. 3위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3위, 횡단보도 신호 테스트입니다. 바로 보행 속도예요. 여러분, 오늘 길 건너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일 때 뛰지 않고 건너갈 수 있나요? 친구들보다 뒤처져서 걷고 계시진 않나요?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있나요? 못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볼 때였어요.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평소에 걸음이 느려지셨나요? 대부분 그러셨어요. 그럼요. 6개월 전부터 친구들보다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심장과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이 5만 명을 15년간 추적했어요.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은 평균 수명이 15년 더 길었습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15년이나 더 사셨어요. 그리고 미국 의학회에서는 보행 속도를 제6의 생체 신호로 지정했어요. 체온, 맥박, 혈압, 호흡, 통증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보행 속도가 초속 0.8m 이하로 떨어지면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졌어요. 초속 0.8m가 뭘까요? 10m를 12초 안에 걷는 속도예요. 이것도 못하시면 심장과 폐가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7세 이경자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시장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행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10m를 걷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초속 0.55m예요. 정상보다 훨씬 느렸죠. 심폐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폐활량이 또래 평균의 60%밖에 안 됐어요. 심장도 약해져 있었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죽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같이 고쳐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걸으세요. 처음엔 천천히 걸어도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세요. 횡단보도 초록불 깜빡일 때 건너는 연습도 하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해볼게요. 선생님, 그렇게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셨대요. 처음엔 20분 걸리던 게 2주 뒤엔 15분, 한 달 뒤엔 12분으로 줄었어요. 4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병원까지 걸어오셨거든요. 전에는 택시 타고 오셨는데요. 보행 속도를 다시 재봤어요. 10m를 10초 만에 걸으셨어요. 초속 1m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내려갔어요. 폐활량은 80%까지 회복됐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도 혼자 가요. 친구들이 오히려 저보다 느려요. 이제 횡단보도도 안 무서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빨리 걷는다는 건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걸을 때는 온몸 근육이 움직여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폐가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반대로 느리게 걸으면 심장과 폐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만 걸으세요. 집 앞 공원이면 돼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속도를 조금씩 높이세요. 오늘 15분 걸렸으면 다음 주엔 14분 목표로요. 셋째,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 깜빡이면 뛰지 말고 빨리 걸어서 건너보세요.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시면 3개월 안에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도 강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경자 할머니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위 악력, 4위 균형 감각, 3위 보행 속도까지 다 좋아도 2위가 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2위거든요. 2위는 뭘까요? 2위, 발톱 깎기 테스트입니다. 바로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허리 숙여 보세요. 손으로 발끝 만질 수 있나요? 발톱 깎을 때 숨 안 차고 편하게 깎으세요? 못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일본 동맥경화학회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몸이 뻣뻣한 사람과 혈관이 딱딱한 사람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0.87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딱딱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몸이 유연하면 혈관도 부드럽다는 겁니다. 겉 근육이 딱딱하면 속 혈관도 딱딱해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거든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본 환자분들 중에 심근경색으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평소에 몸이 뻣뻣하셨나요? 10명 중 9명이 그러셨어요. 네, 발톱 깎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안 숙여졌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유연성이 단순히 몸을 잘 굽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였던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9세 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허리를 전혀 못 숙이셨어요. 유연성 테스트를 해봤어요. 앉아서 다리 펴고 상체 앞으로 숙이는 테스트였는데 발끝에서 30cm나 떨어져 있었어요. 혈관 검사를 해봤더니 더 심각했습니다. 혈관 나이가 90세였어요. 동맥경화도 심하게 진행됐고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자주 답답해 하셨대요.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이대로 두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고쳐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79인데 고쳐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매일 스트레칭만 10분씩 하세요. 그리고 발톱 깎는 연습하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TV 보면서 다리 펴고 앉아서 상체 숙이기를 하셨대요. 처음엔 발끝에서 30cm 떨어져 있었는데 일주일 뒤엔 25cm, 한 달 뒤엔 15cm로 줄었어요.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지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발톱도 혼자 깎아요. 숨도 안 차고요. 혈관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75세로 내려갔어요. 15년이나 젊어진 거예요. 동맥경화도 많이 좋아졌고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가슴도 안 답답해요. 계단도 편하게 올라가요. 이게 다 스트레칭 덕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요. 근육이 늘어나면 그 안에 있는 혈관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혈관이 늘어나면 탄력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동맥경화가 개선되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상체 앞으로 숙이세요. 10초만 버티세요. 둘째, 저녁에 TV 볼 때 바닥에 앉아서 다리 벌리고 좌우로 몸 숙이세요. 양쪽 10초씩이요. 셋째, 발톱 깎을 때 숨 참지 말고 천천히 깎는 연습하세요.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시면 3개월 안에 몸이 유연해져요. 그러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심근경색 위험도 줄어듭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위 악력, 4위 균형감각, 3위 보행속도, 2위 유연성까지 다 좋아도 1위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7만 명을 진료하면서 가장 확신한 게 바로 1위거든요. 1위는 뭘까요? 1위 마음의 나이 테스트입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예요. 여러분, 지금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몇 살로 보여? 그리고 속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몇 살이지? 주민등록증보다 젊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더 늙었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10만 명을 2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나이 75세라고 믿는 사람과 난 아직 55세라고 믿는 사람, 실제로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41%나 차이 났어요. 어르신 10명 중 4명은 마음먹기에 따라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마음만 젊게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연구가 있었어요. 2019년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이었는데요. 텔로미어라는 걸 조사했어요. 텔로미어가 뭘까요? 우리 몸속 세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길면 세포가 오래 살고 짧으면 세포가 빨리 죽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실제로 길었어요. 마음이 젊으면 세포도 젊어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내가 난 젊어라고 믿으면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들이 활발해지고 몸에서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실제로 몸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몸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소개할게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88세 최순덕 할머니예요. 작년 가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혼자 걸어 들어오셨어요. 88세인데 지팡이도 없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주민등록증은 88세지만 난 65세라고 믿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병뚜껑 따고 서서 옷 입고 빨리 걸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악력 테스트 통과, 균형 잡기 테스트 통과, 빨리 걷기 테스트 통과, 몸 유연성 테스트 통과. 5가지 모두 통과하셨어요.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 70세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순덕아, 넌 아직 젊어. 손주 결혼식 가야지. 증손주 얼굴 봐야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났던 7만 명 중에서 90세, 100세까지 사신 분들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구나.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대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나 이제 늙었어. 나이 먹으니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먼저 늙으니까 몸도 따라서 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난 젊어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최순덕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병뚜껑 따고 서서 옷 입고 빨리 걷고 몸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 아직 젊어라고 크게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면 뇌가 믿기 시작해요. 둘째,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10살 젊다고 생각하세요. 75세면 난 65세라고 믿으세요. 셋째,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매일 하세요. 병뚜껑 따기, 서서 옷 입기, 빨리 걷기,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난 젊어 외치기요. 이 5가지만 매일 하시면 3개월 안에 몸이 바뀌어요. 6개월 뒤엔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요. 1년 뒤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최순덕 할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7만 명을 만나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주민등록증에 75세, 80세라고 적혀 있어도 우리 몸은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어요. 5가지 중 3개만 해도 90세까지 살 확률이 74%예요. 5가지 모두 하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고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랜싯, 네이처 같은 세계 최고 의학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병뚜껑 따보세요. 내일 아침 벽 안 잡고 서서 바지 입어보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빨리 걸어보세요. 저녁에 TV 볼 때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거울 보고 난 아직 젊어 외쳐보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위, 병뚜껑 따기. 손님이 세면 심장, 폐, 근육이 모두 튼튼하다는 신호예요. 4위, 서서 바지 입기. 균형 잡기가 되면 뇌가 건강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들어요. 3위, 빨리 걷기. 횡단보도 초록불 깜빡일 때 건너가면 심장과 폐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2위, 발톱 깎기. 몸이 유연하면 혈관도 부드럽고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들어요. 1위, 마음의 나이. 스스로를 젊다고 믿으면 세포까지 실제로 젊어져요. 제가 30년 동안 7만 명을 만나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82세 김순례 할머니는 혈관 나이 65세예요. 8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약이 3개에서 1개로 줄었어요. 77세 박영숙 할머니는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세요. 88세 최순덕 할머니는 5가지 모두 통과하셨고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매일 꾸준히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손주 결혼식에 허리 꼿꼿하게 참석하시고 증손주 얼굴 보시고 90세,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냉장고 가서 병뚜껑 돌려보세요. 벽 잡고 서서 바지 입어보세요. 집 앞 공원 10분만 걸어보세요. TV 볼 때 다리 쭉 펴고 상체 숙여보세요. 거울 보고 난 아직 젊어라고 외쳐보세요.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일주일 뒤엔 조금 나아질 거예요. 한 달 뒤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3개월 뒤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6개월 뒤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 영상 60대 이상인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중 몇 개나 통과하셨는지요? 1개만 통과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3개 통과하셨다면 축하드려요. 5개 모두 통과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증명할 겁니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